안녕하다 여러분, 역사 선생이다. 오늘은 기말고사 마지막 진도인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보겠다. 잘 봤다.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들은 제국주의 팽창을 계속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치열하게 경쟁, 대립하였다. 발칸반도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에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유럽 인종의 대표적인 모습과 분위기를 비교한 그림이다.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의 차이에 주목하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14년 6월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이다. 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섬전포고를 하였고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국가들이 잇따라 전쟁에 뛰어들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었고 이에 맞서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체결하였다. 세계 1차 대전의 특성으로 참호전이 있다. 동맹국과 협상국은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참호를 파고 장기간 대치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돌파하고자 탱크가 등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선에서 군인들끼리 싸우는 전쟁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까지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었다. 여성들도 간호병으로 참전하거나 군수품 생산에 참여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에는 탱크, 장갑차, 잠수함, 기관총, 대포, 독가스 등의 신무기가 등장하였다. 특히 독일군은 비행기 편대를 구성하여 폭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참호전의 상황 속에서 서부 전선의 독일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만큼은 총을 내려놓고 무인지대에서 만나 서로 우정을 나누었던 기적과도 같은 사건, 크리스마스 휴전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이다.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우세하였다. 독일은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를 공격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서부 전선에서는 영국, 프랑스와 전투를 치렀다. 그러나 독일의 공격에 영국, 프랑스 등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서부 전선에서 참호전이 전개되어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한편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여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를 통제하자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펴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하였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란 독일이 연합국을 오고 가는 군용 및 민간 선박을 가리지 않고 경고 없이 공격하여 영국을 곤란에 빠뜨린 사건이다. 누군가를 잘못 건드렸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루스타니아호가 침몰하여 미국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고 연합국 편에 서면서 전쟁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전쟁 중에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가 독일과 강화를 맺고 전선에서 이탈하자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펼쳤지만 연합국의 공세에 밀렸다. 동맹국들이 잇따라 항복하였고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재정이 붕괴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어 독일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의 정상들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니 이것이 파리 강화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민족 자결주의, 비밀 외교 종식, 군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조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회의는 전후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승전국의 이익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을 통해 패전국 독일의 전쟁 책임을 묻고 그 대가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하였다. 한편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평화기구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이 국제연맹은 오늘날의 국제연합 (UN과는) 다른 기구이다. 다음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이다. 1차 대전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소련이 수립이 되었다. 소련의 수립을 주도한 혁명가 레닌과 그의 후계자로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던 스탈린, 두 소련 지도자의 이름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한편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미국은 세계의 경제를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점차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지나치게 부풀어 있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투자금을 잃은 많은 기업과 은행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 미국 경제가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시작된 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전후에 서서히 회복되던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으니 이를 대공황이라고 한다. 미국은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를 만들어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과잉 생산된 물품을 식민지에 팔고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본국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였다. 한편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없거나 적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대공황 전후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을 틈타 전체주의가 확산되었다. 독일에서는 대공황을 계기로 히틀러의 나치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차지하였다. 나치당은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폈다. 나치당의 풀네임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다. 제22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기호 1번 히틀러입니다.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적법 폐지, 대북 강경, 바른 정치를 위한 일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히틀러를 뽑아주세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이끈 파시스트당이 정권을 잡고 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 일본에서도 도조 히데키를 필두로 한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군국주의를 강화하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독재체제를 갖추고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체주의를 내세웠으며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비를 늘리고 대외 팽창에 나섰다. 이리하여 2차 세계대전의 적국인 추축국이 형성되었다. 히틀러 집권 이후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재무장을 선언하여 유럽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 독일과 이탈리아가 베를린, 로마 추축을 형성하는 한편 일본과도 손을 잡고 방공협정을 체결하여 파시즘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반파시즘 연합을 결성하고 폴란드와 상호 원조 조약을 맺어 독일의 팽창에 대항하였다. 1939년 독일은 비밀리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단숨에 함락하였다. 이 당시 독일의 전차부대는 프랑스가 세운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번개와도 같은 속도로 파리를 함락하여 전격전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파리를 함락한 독일은 영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독일 전투기에 맞선 영국군 스핏파이어라는 전투기의 모습이다. 독일은 BF-109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슈트카, 즉 급강하 폭격기에 소름 끼치는 사이렌 소리를 이용하여 영국과 프랑스 군대를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영국은 처칠의 지휘 아래 독일의 공세에 끝까지 항전하였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국군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한 덩케르크 항구 철수작전은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한편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영국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항전을 이어나갔으니 이것이 바로 레지스탕스 활동이다. 독일은 발칸 반도까지 점령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1941년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우세하였지만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물리치면서 연합국이 승기를 잡게 된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전선이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이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며 경제 봉쇄로 맞서자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며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된다.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하였고 이듬해에는 연합국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프랑스를 해방한 후 독일로 진격하였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D-Day라는 군사 용어가 오늘날까지도 쓰이고 있다. 마침내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였고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저항하던 일본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만주로 진격해오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상으로 기말고사 진도 범위를 마치겠다. 공부 열심히 해라.